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아버지가 없는 일요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여러분은 일요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일요일 하면은 이른 아침에 아주 어렸을 적에는 KBS 이텔레비전에서 했었던 디즈니 만화가 생각나고요. 그 만화가 끝나고 나면 MBC 채널에서 하는 한지붕 세가족을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KBS 이텔레비전에서 하던 그 대학생들이 도전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도전 무슨 일요일이었나? 그것도 생각나고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일요일 하면은 서프라이즈겠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보고 나면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를 봐야 될까 하는 길라잡이가 대주는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게 되고요. 근데 오늘 주제만큼 마냥 오늘은 아버지가 없는 일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 오늘 일은 아침 한 11시쯤 어머니가 여동생네 집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일어나서 깨끗이 세수를 하고 꽃단장을 하는 상황에서 우두커니 강압성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곳에 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이쪽에서 비치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문턱인데요. 오늘은 여기 앞에 서서요, 햇빛을 하염없이 내리쬐고 받고 있었습니다. 햇빛 많이 쬐고 그러면은 비타민 B가 형성돼서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 그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눈부신 햇살에 가득한 날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돗자리를 메고 이웃에 가까운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라면 끓여 먹는 기계에다가 봉지 라면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로망 아닌 꿈을 꿔본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도 없고 사랑할 여자도 없고 또 그리워야 할 여인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일요일, 남들 다 쉬는 일요일, 저는 어김없이 오늘도 깨끗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햇빛을 한 2-3분 정도 이렇게 내리쬐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한 점심시간 이후에 이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햇살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보니까 주로 낮에 자고 해가 다 떨어진 저녁 시간에 출근을 했었으니까요. 그 생활을 해온 지도 무려 15년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아버지가 없는 일요일입니다. 늘 언제나처럼 다가왔던 일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없는 일요일이 참 쓸쓸하고 외롭게 그지없습니다. 항상 이런 일요일이면은, 특히 첫째 주 일요일이나 넷째 주 마지막째 주 일요일이면 항상 어머니께서는 산악회 동호회 분들하고 산악을 즐기러 다니셨었습니다. 그럴 때 홀로 남은 아버지와 저는 항상 술 한잔 기울이는 술친구 벗이 되곤 했었죠. 어렸을 적에 엄마 몰래 아버지한테 심부름 삼아 돈을 받아서 동네 구멍가게, 일명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한 병 사다 드렸던 추억 아닌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몰래 술을 드시면 항상 세워져 있는 상 뒤편에다가 항상 소주병을 숨겨놓곤 하셨었는데요. 그랬던 그때 그 시절, 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에 눈물 참 많이 흘리셨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간 민방위 훈련할 때, 그때 당시 제 어렸을 때는 민방위 훈련이 낮이고 밤이고 했었거든요. 특히 밤에 민방위 훈련을 하는 사이렌이 울리면요, 모든 집들이 다 불을 다 꺼야 했었죠. 그러면은 저 멀리 먼지 보이는 저 산자락에선 서치라이트가 비쳐서 공중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비쳤을 당시였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렸을 때 잠이 들었을 때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누가 이불을 제 위에 덮어 씌우고 위에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느꼈어요. 근데 어머니더라고요. 나가지 말고 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왜 우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는 지인들과 또 술을 드시러 고조망태가 될 만큼 드셨는데 또 술 드시러 가셨다는 말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지러지시 제 입을 포개어 그 위에서 엉엉 울고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후레쉬를 들고서 집 밖을 나가니 세상은 온통 어둑했었죠. 먼 산 정상에서는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에 마치 UFO가 뜬 것을 찾는 양 하늘을 훑어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민방위 훈련 끝나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켜나갔을 때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오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중에 크면 술 절대 안 마실 거야 라며 어머니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했었던 저의 어렸을 때 시절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술잔은 뭐냐면은 이 갈색의 이 술잔은 뭐냐면요, 제가 유일하게 따라 먹는 저만의 술잔입니다. 투박하고 볼품없는 술잔이지만 방금 전에도 ASMR로 아빠를 그리며 기리어하면서 이렇게 술 한 잔으로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소주 술 1잔을 따라서 방 이곳 구석진 곳에 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잔을 또 따라서 저도 한 잔 먹었네요. 날김 안주 삼아서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술잔입니다. 뭐 여기는 술잔들 거의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술잔은요, 지금 또 한 잔이 더 있었는데 전에 여기 자주 보여드렸던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했었던 그리고 그리워했었던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녀에게 조공 아닌 조공을 하면 보낼 때 같이 보내줬습니다. 저는 항상 술을 먹을 때 되면 항상 이 잔에다 따라 마시곤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한테 한 잔 따라 드리고 저 한 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꼭 전화번호부 책에서요, 기획부터 희읍까지 전부 다 전화를 거시는 아버지의 술버릇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항상 사과를 전화를 드렸었던 우픈 일도 있었네요. 친척집에 꼭 가시면요, 주로 외가에 가시면은 외가분들이 아버지가 술을 진짜 잘하시고 술을 센 줄 아세요. 그래서 항상 술상을 차려 드시고 항상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는데, 제사 때도 항상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은 밥을 잘 안 드시고 항상 술 위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술은 절대 친구한테 배우면 안 되고 부모나 어르신한테 배워야 된다는 말을 그제서야 듣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머니 저기 외가 쪽 어디 집 갔다가, 딸만 많은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셨었나봐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꼭 재우고 다음날 보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기소 본능 너무나 투철해서 그날 오시는 길에 전철역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를 진짜 유도에서나 볼 법한 업어치기로 한 방에 널브러뜨리시며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 와,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목욕탕을 항상 함께 가면요, 주로 일요일날 아버지랑 목욕탕을 항상 가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버지와 목욕탕을 항상 함께 가면은 다른 아빠 죄송합니다. 다른 아빠들한테는 없는 배꼽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지? 근데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배꼽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왜 배꼽이 여러 개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어른이 되면은 배꼽이 여러 개가 된단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분명 다른 아빠 손잡고 온 애들 아버지 배꼽을 보면 항상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는 세 줄로 해서 세로로 이렇게 있길래 여쭤봤더니 술을 하도 결혼 전에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러셔서 수술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수술 기술로는 흉을 없앨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목욕탕 하면 아버지의 그 배에 나 있는 수술 자국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소주가 한창 과일 맛으로 유명할 때였어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한마디로 감자칩계에서 허니버터칩 같은 소주가 한창 유행이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술 중에서 그 유자 맛이 나는 소주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른 회사에서 각종 과일 소주들이 분배 나올 때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12월에 송년회가 있던 시절 어머니는 동창회다 산악회다 친목회다 정신없이 모임을 가지실 때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항상 그 쉬는 휴일날 이른 아침 저는 편의점 알바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아버지와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과일 소주들을 맛보았답니다. 그것도 보름 동안요. 그래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함께 달렸었죠. 안주에 뭐 당연히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렸죠. 어묵탕과 혹은 번데기탕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순대와 간을 사왔었죠. 그리고 12월 끝자락에서요 처음으로 통풍을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죠. 이게 통풍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는 제가 잠을 자다가 문 어딘가나 벽에다가 발을 콕 찧어서 엄지발가락 그 사이가 부은 줄 알고 맨솔에담으로 엄청 처벌처벌 발랐다가 더 악화돼가지고 근처 명인 아닌 명인 침으로 대가이신 분한테 침 맞으러 갔는데 그 날 기미가 안 나더라고요. 보름을 맞아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통풍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인근 근처 한약방이 아닌 양약방으로 가가지고 통풍약을 쥐어 먹고 냉찜질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통풍은 술을 많이 먹으면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때 셋이 말았죠. 회사 말았죠. 아버지랑 보름 동안 매일같이 소주의 다양한 맛을 봤거든요. 처음엔 오리지널 소주, 그리고 약한 소주, 그리고 유자마 소주, 블루베리 소주, 석류 소주, 그리고 뭐 다양한 각색으로 그렇게 아버지랑 항상 어머니가 송년회로 모임을 가실 때나 때로는 그럴 모임이나 동창이나 친목회를 가실 때면 늘 아버지와 둘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아버지 하면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무서운 존재로 알거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아버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날만 되면 항상 저와 함께 소풍을 같이 가주셨던 어른이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그래서 항상 파파보이라고 많이 놀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소풍날이면 버스가 대절해서 버스로 데려다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알아서 그 소풍 위치를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쟤는 차를 잘 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버스나 전철 탈 그런 여력이 거의 거의 없었을 때라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데려다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주 하면은 좀 안 좋은 척도 있고 좀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시절 그때 한미 연합훈련이 터졌을 때 그 전날 저희 친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그 작은 집에서 포항 쪽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저만 유일하게 허락을 받아서 유일하게 휴가자가 되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음날 할머니 염할 때 그 소주로 할머니 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엔 텔레톤 출신의 제가 황금 인맥으로 말씀드렸던 무서운 삼촌 나영호 소주 한 잔도 어렸을 때 한 모금 살짝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너무 쓴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그 맛이 마치 그 맛이었어요. 제가 카세트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병에다 에탄올을 발라서 그 헤드 부분과 카세트 안을 소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손에 알코올이 묻어서 입에 손을 갖다 대면 쓰디쓴 맛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죠. 아니 어른들이 저 쓰디쓴 소주를 저렇게 잘 마시는 거 보면 나는 나중에 꼭 어른이 되면 설탕을 한가득 넣어서 달고 먹어야지 하는 다짐을 한 적도 있었죠.
참 철없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2019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두 눈이 얼떨결에 떠졌습니다. 이웃의 집에 교회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교인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주더라고요. 거룩한 밤 뭐 그런거. 근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하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몰아쳐오는 그리움과 보고픔에 아빠 보고 싶다며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또 어김없이 어머니는 오늘처럼 여동생 쌍둥이를 보러 간 그날 홀로 집에 남았죠. 그래서 번데기 캔 하나 까놓고 글라스 컵에다가 저희는 제사 때 항상 쓰고 남은 그 정종을 항상 어머니가 요리할 때 쓰신다고 부엌 한 켠에 놓으시는데요. 그 정종 한 잔 글라스에 한가득 담아서요. 아버지 잔에도 한 잔 이렇게 해놓고 눈보다 더 진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크리스마스 날에 그 정종 한 잔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이 너무 쩔게 확 파도치듯이 몰아쳐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광경을 봤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를 입간할 때에도, 아버지가 화장됐을 때에도, 아버지의 뼈가를 뿌려드렸을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가 가시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온 날에도 저는 슬프거나 그립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입안 한가득 공기를 한가득 베어 문 게 전부였는데 2019년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빠 보고 싶어 하면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인가 2시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참 많이 그립고 너무 슬프다. 그때 너무 현타가 제대로 와가지고 12월 그때부터 1월 중순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따로 구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해서 돈 벌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영혼을 잃어버린 듯한 시체처럼 멍하니 그렇게 있었죠. 게임을 해도 유튜브를 해도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참 횡한 그런 마음감이 너무 물씬 풍길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49째 날에 어머니께서 이제 제사는 절대 안 지낸다고 했는데 49째 날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두부 부침, 호박전, 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구포 구이,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해서 제사상을 봐주셨는데요. 다음날 50째 요일이 되는 날 제가 따로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번데기탕을 해드리고 어묵탕과 또 잔치국수 하나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늘 즐겨 드셨던 소주 하나 한 잔을 기울여드리고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차려드린 그 제사상에서 아버지에게 그리움과 보고픈 마음에 너스레를 떨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일요일이라 저는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 한켠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잠시나마 쓰셨던 휠체어가 있네요. 분명 며칠이 지나면 또 통풍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ASMR로 아버지한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는 ASMR을 작업을 했고요. 지금 또 한 잔 또 이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또 한 잔을 또 기울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뭐 통풍이 또 온다면 아파도 이젠 괜찮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파도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살아생전에 어떤 추억과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편의점 알바하는 그 사이사이 속에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리고 술 동무가 되어 주셨던, 저의 빈자리를 채워 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되면 이제 어머니는 산악회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더 외로움을 타시고, 또 어머니가 더 불안해하시고 더 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말이죠, 길거리를 걷다가 아니면 동네 마트 가서 보다 보면은 번데기 캔 통조림을 보거나, 그리고 추운 겨울날 보게 되는 어묵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해드렸던 어묵탕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잔치국수를 제가 챙겨 먹게 되거나, 혹은 두부전이나 두부 종류의 음식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더더욱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나 방송에서 이산가정을 찾는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이북 도민들을 위한 그런 우편물이 가끔 집에 날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더 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북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당시에 할머니가 항상 이북식 만두를 해서 두부를 으깨서 당면을 넣은 그 만두를, 손만두를 직접 먹었던 추억도 있고, 또 아버지와 항상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소풍 가는 길을 함께 걸었던, 남들의 파파보이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제가 군대 첫 입대하는 날에도 아버지께서 뒤에서 눈물을 훔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버지 없는 일요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 사진 하나 또 못 꺼내게 됐네. 아까 술 한 잔 기울일 때도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못 기울여 드렸네요. 아버지 없는 일요일. 아버지, 술 한 잔 한번 더 기울여 드릴게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까 ASMR로 아버지한테 술 한 잔 기르는 소리를 할 때 아버지 사진을 못 띄워드렸네요. 아버지, 이 방 한켠에서 윤호야 이 나무 좀 치워줘라, 윤호야 나 살고 싶다, 윤호야 나도 살고 싶다고, 윤호야 윤호야 이렇게 부르시던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서 울리고 떠올라집니다. 벌써 두 잔째인데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술을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우, 씁니다 여러분. 아까 ASMR로 남은 날김 마저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소화제 먹으러 약국으로 달려나가는 아들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때로는 또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고 엄해서 아버지랑 단 한 번도 술 한잔 제대로 기울여지 못하고, 또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지 지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참 근엄하고 무섭고 어렵고 힘든 존재였는데요. 저한테는 아버지는 글쎄요, 친구이자 그리고 동료이자
그리고 저한테는 연인과도 같은 따뜻한 분이시기도 했고, 때로는 술 때문에 우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술 때문에 혈압을 달고 사시다가 풍으로 쓰러지셔서 이쪽 한켠, 이쪽 왼쪽 편이 눈이 일그러지시고 실명이 되시고 한쪽 다리가 거동이 불편해지실 때에도요, 아버지는 꿋꿋하게 제가 제대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지시고 더 반대편 쪽도 침침해지고 그러실 때 같이 안과 갔다가 오는 길에 수봉냉면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으로 유명한 데 가서 냉면과 돈가스를 같이 먹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아버지 하면요, 일요일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술을 먹었더니 갑자기 두 잔째 먹으니까 좀 올라오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의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당시에 원단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해화동에서 아버지가 원단을 쌓아놓은 그 창고에 늘 여동생하고 손잡고 놀러가서 그 아버지 회사 아닌 회사에서 놀았던 적도 있고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끓여주신 신라면 먹고 저는 매워 죽을 뻔했던 그런 추억도 있네요. 그 일요일마다 항상 아버지 회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해화동에 처음 갔을 때 차 없는 거리라 그래가지고 동네 대학생 형 누나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길거리 공연도 참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그 KFC라고 하는 할아버지 치킨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치킨 다리 2마리와 콘슬로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여동생이 치킨 킬러였습니다. 심지어 제 여동생이 나중에 커갔을 때 치킨집 하는 사장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KT 직원하고 결혼했죠. 그때 저는 치킨보다도 그 콘슬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끔 버거킹이나 KFC 가서 항상 메인 햄버거나 치킨을 사 먹게 되면요, 콘슬로를 그렇게 집착을 해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여동생과 같이 KFC에 데려가 주셔서 먹었던 그 신세계를 맛봤던 그 날이 또 떠오르게 하는 일요일이기도 했고요. 아버지 하면 참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일요일날 또 여동생과 같이 집 근처 가까운 초등학교 모교 아래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항상 방방이라고 그러죠. 스트램보렘인가? 그걸 하고 항상 뽑기를 하고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뽑기를 해주셨을 땐 참 좋았죠. 어머니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참 저와 저 여동생한테는 참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일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항상, 그때 언제였지? 피자 만들어준답시고 계란 마리 같은 큰 거에다가 파와 마늘, 양파 넣어가지고 피자 같지 않은 계란 마리를 크게 해가지고 피자 치즈 가루도 하나 뿌려진 그곳에 케찹을 얹어서 먹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오셔서 오징어 튀김도 해주신 적도 있고, 또 어느 일요일에는 이거 북한 음식, 이북 도민 음식이라 그러면서요, 가지를 오이소박이처럼 10십자루를 내시고 거기다 소고기를 넣으신 다음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서 푹 쪄가지고 가지 소고기찜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해주신 건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처음으로 집에서 국자로 국자 태워 먹으면서까지 뽑기 했다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고 욕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랑 참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참 아버지는 저하고 제 여동생한텐 친구이자 그리고 반려자이자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술 한잔 기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더 함께 했었던 추억 아닌 추억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네요. 아버지, 누구처럼 참 납골 땅에다 모셔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처음 잃어봤고
그리고 아버지를 돈 걱정하면서 겨우겨우 장례도 겨우 끝 마무리 칠 때 그냥 그 벽제 그거 공동 낙골 그 뼈가루 뿌린 데다 뿌려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한이 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네요. 그날 한 줌이라도 좀 지어갖고 몰래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그 작은 유리병에다 하나 담아 넣어서 집에다 낙골당 같은 거 하나도 만들어 놓을 걸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누누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누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지만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요, 아버지, 이 아들 멋지게 검은 수트 하나 차려 입고요, 맛있는 정정 소주가 아닌 정정 하나 딱 챙겨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었던 순대와 간 그리고 번데기 캔 하나 들고서요, 아버지 벽제 뼈가루 뿌려드렸던 그 벽제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주 맛스럽고 고급스러운 정종 하나 따라들여서 올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랑 좀 더 담소 이야기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한번 넘어가서요, 그 한라산 천지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원래 산에 가면 야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버지 한번 이름 한번 건하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구청장이었을 당시 시절에 아버지한테 주셨다는 그 시계, 제가 다시 고쳐서 제 손목에 아버지가 차셨던 그 빛바랜 그 손목 시계를 꼭 한번 차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 지금도 아버지가 쓰셨던 그 지갑 찾아가지고요, 그 지갑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래 고인이 되신 물건들은 전부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버려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쓰셨던 지갑과 아버지가 착용하셨던 시계만은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제 지갑 안에는요 아직도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닌 추억이 되어버렸던 장애인 등록 카드, 그거는 겨우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방 한켠에 아버지가 투석하면서 몸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을 때 제가 겨우겨우 삽실반 돈 모아서 겨우 저가로 사온 휠체어 하나만이 제 우측 옆편에 있네요. 아버지가 없는 이번 일요일은 저는 어김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죠? 저 원래 맥주만 먹는 거. 근데 오늘 아버지 때문에 소주를 한 잔 또 한 잔 이렇게 먹게 되었네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소주를 먹으면 이렇게 물을 먹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이 많이 메이네요 자꾸. 제대로 된 안주라도 하나 딱 차려서 아버지랑 같이 술 한잔 기울여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궁핍해지고 삶이 녹록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날김 하나와 제가 즐겨 먹는 이 술잔에다가 소주 한 잔 아버지한테 기울여 드리고 저는 소주 2잔째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술 한잔 제대로 기울여 드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요일에 부모님에게 술 한잔 기울여 보면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해보고, 때론 푸념하는 세상 요즘 코로나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 윤호로서 태어난 것에 부끄럼 없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없는 일요일, 아니 내 마음속에 언제나 일요일은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이런 술 한잔 기울이는 좋은 추억이 되었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진짜 제가 꼭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날이 다가오면 아버지를 꼭 찾아뵈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저의 일요일에 큰 거목 나무가 되어 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고 저를 안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일요일이 되면요, 아버지와 항상 술 한 잔 기울였었던 그날의 추억과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하면은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 진짜 꼭 다시 태어나라면 부자로 태어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부자 아버지가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술을 조금만 좀 적게 드셔주세요. 아이고,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이 술 기운 때문일까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여러분의 일요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기울여 드리는 먼저 다가설 줄 아는 자식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아버지 없는 일요일, 아니 일요일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된 날입니다. 고맙습니다.